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성 AI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료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하정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생성 AI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2016년 알파고 굉장히 유명했었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 4대1로 졌습니다.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은 반짝 붐이 일다가 다시 주춤해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요. 인공지능 스피커 그리고 챗봇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영상을 인식하고 얼굴을 인식하고 그리고 의료와 헬스케어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도 나왔고요. 2022년 가장 핵심적이었던 챗 GPT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계 번역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컴퓨터에게 가르쳐주면 사람처럼 인식할 줄 알았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30년 동안 암흑기가 지났습니다. 1980년에 들어서 인간처럼 학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 머신러닝을 조금 더 발전시킨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획기적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이미 쌓여 있고요. GPU의 성능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딥러닝 기술은 인공지능의 또 다른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알파고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2017년에는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앞서 인공지능에서는 고양이를 인식하고 강아지를 인식할 수는 있었지만 사람의 말, 텍스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챗GPT가 2022년 공개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기대와 충격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생성 AI는 무엇일까요? 왜 특별해졌을까요? 이전의 인공지능과 새로운 인공지능의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머신러닝이 기존에 본인이 학습했던 내용들과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을 해서 고양이구나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인공지능은 판단 AI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새로운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전에는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누가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할까요? 얘는 인공지능 달리가 그린 그림입니다. 달리에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아보카트인데요. 나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서 속이 너무 허전해요 라고 치료 의자에 앉아서 치료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사 얼굴은 숟가락 모양이고요. 치료사는 이 아보카트의 이야기를 듣고 메모를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리에 들어가셔서 방금처럼 아주 자세한 코멘트를 달시게 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성 AI 개념과 특징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딥러닝 안에
들어가는 있는 것이 생성형 AI입니다. 우리가 크게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인공지능 속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생성형 AI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기존까지는 굉장히 단순한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했다면 이제 생성형 AI는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서 원하는 답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입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대량의 데이터가 이미 이제 쌓여 있고요. 미리 학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GPU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이라고 표현했던 창작의 영역까지 이제 넘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이 그림은 그림 생성형 AI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챗GPT는 채팅하는 AI죠. 그런데 그림을 만들어주는 AI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여러 생성 AI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보그 싱가포르 3호로의 표지 모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누구 같이 생각이 드세요? 네, 기존에 실존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AI가 그린 동남아시아의 여성 아바타 야다입니다. 패션 업계에서는 이런 가상 모델들 때문에 나의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 리볼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하였습니다. 대형 광고판이죠. 세계의 대형 광고판과 거리에 걸 수 있는 대형 포스터 6종을 만들었는데요. 이 모두를 AI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AI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생성 AI의 오류를 조금 더 줄이고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한다면 사람의 손이 하나도 들지 않고 이와 같은 포스터 광고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AI 활용이 증가되게 되면요, 사람의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장소를 섭외해야 되고요, 광고 모델을 사야 되고, 세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부분의 일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예술 작품입니다. 얼마 전에 콜로라도주 박람회에서 출품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제이슨 M. 앨런이라는 작가가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미더전이라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작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작가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등을 수상을 했고요. 작가 역시 수상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리고 작품전에서조차도 우리는 충분히 이 상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이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이 앨런이 얼마나 많은 창작의 문구가 들어갔을까요? 앞서 제가 달리에서 만든 아보카트 보여드렸죠. 이 아보카트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역시 미드저니에 어떤 문구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창작된 그림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사람의 아이디어, 창작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생성 AI 어디까지 왔을까요? 자, 보시면 제조에서 유통, 교육, 날씨, 금융 모든 분야의 서비스까지 생성 AI가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따르면 그동 3년간 벤처 캐피탈들은 어디에다가 돈을 가장 많이 투자했을까요? 생성형 AI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17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생성형 AI의 시장이 얼마만큼 확대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후에 AI가 세계 일자리의
3억 개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GDP는 약 7%가 증가될 거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업에서도 제조 현장에서도 이미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고 있죠. 생성형 AI까지는 아니지만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이미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불량률을 줄이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 생성형 AI가 추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단순한 작업들은 이미 AI가 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험한 일도 AI가 해줄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고요. 따라서 생산성 향상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얼마 전 구글에서 반도체를 설계하는데 이 AI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칩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반도체 소자와 부품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기존의 배치 설계에 1만 종을 AI에게 학습을 시킨 후에 평면 배치를 설계를 시켰더니만 수개월의 시간이 걸려서 나오는 작업을 단 6시간 만에 완료한 사례가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동 3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동 3사들은 일제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콜센터를 앞으로 향후 먹거리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 챗봇이나 그 콜센터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떠셨어요? 굉장히 불편하셨죠?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챗봇들은 저장되어 있는 질문과 대답, 그 위주로만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질문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 AI가 어떻게 될까요? 생성형 AI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챗GPT에서 대화하듯이 콜센터와도 똑같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비스하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듯이 챗봇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담사보다도 훨씬 더 작은 비용으로 24시간 챗봇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동 3사는 이 부분에 굉장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은요, 사진은요, 파스토 용인 물류센터입니다. 이 파스토 용인 물류센터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센터 중 최초로 국토부를 통해서 스마트 물류센터라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파스토는 여러분들도 아마 네이버 쇼핑 많이 하실 텐데요. 네이버하고 협력해서 네이버에 있는 그 네이버 스토어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일괄 대응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고 시 바코드를 붙이고요. 그리고 AI가 수요를 예측해서 재고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400여 개의 제휴 쇼핑몰하고도 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된 상품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이 작업을 우리가 피킹이라고 얘기합니다. 피킹하고 포장하고 출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서비스는 자동화 설비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요 흰색 자율주행 로봇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운송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류센터에서는 피킹이라는 이 작업이 전체 노동시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자율주행 운송 로봇이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요? 75%나 그 일을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물류 창고 하면 짐을 들고 가고 짐을 가지고 오고 하는 이렇게 3D 직종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최첨단 자율 운송 로봇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AI와 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입니다. 미국에서요, 이번 5월에 16년 만에 작가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니 7월에는 다시 배우들도 함께 파업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파업을 했을까요? 조합원들은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챗GPT를 통해서 대본 좀 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AI를 통해서 단역 배우들 만들어주지 마세요.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공지능을 이유로 한 첫 번째 파업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나요? 급여를 많이 달라, 근로 조건을 좋게 해달라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인공지능의 사용이 나의 일자리가 위협받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파업을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가장 활용도가 좋은 부분입니다. 신약 개발에 AI가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홍콩의 인실리코 메디슨이라는 회사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만성 폐질환의 새로운 치료제를 임상 1상을 성공을 했고 앞으로 임상 2상 실험에 도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신약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만 가지의 소분자 화합물을 합성해서 불량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일일이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실험하는 단계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람이 소요될까요? 이 부분들을 딥마인드의 알파볼트와 메타의 ESM 폴드를 이용을 해서 인실리코 메디슨은 이 치료제를 발굴하는데 단 4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산업과 인공지능으로 신약 개발의 기간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임상을 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걸렸던 시간이 1년 이하로 줄어든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전 지식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연구 논문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요. 또 새로운 화학 물질에 대한 실험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해줌에 따라서 5년, 10년에 걸릴 내용들을 1년, 아니 하루, 이틀 동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가 새로운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 데는 평균 비용이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AI를 활용하니까 6천억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까지 얼마 전에 밝혔습니다. 국가별로 AI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I 시장은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다양한 분야까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인간의 감정 노동이라든지 단순 반복적인 작업, 그리고 힘들고 위험한 일, 24시간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시뮬레이션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불편했던 부분들은 모두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패션 분야에서부터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금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AI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인류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AI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위험한 일은 있지 않을까요?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기술이 바뀜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기술적인 오류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말 너무 빠른데요. 아직까지 제도나 법령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챗GPT-4 터보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는 2022년 1월까지의 데이터였습니다만은 이제 2023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양도 3,000자에서
300페이지에 이르는 규모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 사진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멀티모달 기능도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코딩 없이 맞춤형, 개인형, 그리고 기업형의 챗봇 구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픈 AI 자체의 앱스토어도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과 검색 요약도 한 페이지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챗GPT, 달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됐던 부분을 챗GPT 화면 하나에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요. 사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의 모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챗GPT가 나왔지만 아직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AI가 이제 앱 스토어를 이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AI가 도입이 되는 앱 스토어가 확대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기회의 장이 열릴 거라고 예측되어집니다. 새로운 기회가 나올 때마다요. 늘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해드릴까요? 네. 분명 생성 AI가 나타남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AI의 장점을 보완하면서 함께 일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엄청난 잠재력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AI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인류를 장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에는 보면 나옵니다마는 이 AI는 인간 제작자가 설정한 규칙이나 제약 조건 그리고 목표에 따라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은 없습니다. 얼마나 덜 받고 많이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요,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보완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AI를 활용해서 나의 능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AI를 이길 수 있는 인간으로 우리는 지구상에 계속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생성형 AI에 대해서 기업의 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산업의 리더들은 어떻게 AI 시대를 대비하면 좋을까요? 2023년 가트너가 글로벌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AI 도입하겠습니까? 투자를 늘리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67%의 기업주들은 AI에 대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탐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들의 68% 이상은 AI의 위협보다 단 이점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협이 이점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단 5%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산업계의 리더들은 AI를 활용할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기술이고요. 인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지금은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보편적인 기술입니다. 이것처럼 AI도 인간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로 다가올 예정입니다. 이제 생성형 AI는 인간의 판단을 돕게 되고요. 보조하게 되고 문제 해결을 하면서 가치를 더하게 됩니다. 리더 여러분, 생성 AI를 배우고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기술적인 성장과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AI가 도입되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생성 AI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